안녕하세요. 20년 차 실전 투자자이자 퀀트 전략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바람돌이입니다. 여러분, 40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2026년 4월, 대한민국 ETF 시장 순자산이 마침내 이 엄청난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테마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어떻게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해야 할지 아주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철학이 있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저도 과거에 숱한 폭락장을 겪으면서 정말 값비싼 수업료 내가며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노이즈나 흥분에 휩쓸리면 안 돼요. 오직 확률론적 사고, 이 probabilistic thinking을 통해서만 우리의 소중한 자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의사결정의 품질을 중시하는 이른바 process over outcomes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거대한 금융전환기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거대한 머니무브 현상을 시작으로 연금과 IS를 활용한 구조적 우위 확보, 레버리지 ETF에 숨겨진 확률의 함정, 벡터독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실전 투자 전략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거대한 머니무브 현상, 그중에서도 금융자산으로의 구조적 전환부터 확인해보죠.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가계는 이미 자산의 70%가 금융자산이에요. 게다가 전체 가계의 15%가 ETF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내 집 마련, 즉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이 아주 공격적으로 ETF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고점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3%씩 크던 시장이 2026년 초에 들어서면서 무려 58%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적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스타일이 영구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위험하게 개별 주식 하나하나를 찍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ETF라는 아주 효율적인 바스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두 번째 주제, 바로 연금과 ISA를 통한 구조적 우위 선점과 기대값 극대화 전략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면 수익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무조건 떼어갑니다. 너무 아깝죠. 하지만 이걸 IRP나 ISA 계좌로 옮기기만 해도 과세 이연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생깁니다. 당장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니까 그 세금 낼 돈까지 고스란히 재투자돼서 복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세율도 3.3%에서 5.5%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어려운 시장 예측할 필요 없이 그저 계좌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 내 투자의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 확실한 엣지를 벌써 눈치챘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중개형 ISA 자산의 절반 가까운 47%가 ETF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한 예적금 비중보다 ETF 비중이 더 높아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완벽한 분산 투자에 궁극의 세금 효율성까지 챙기는 이 똑똑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확률의 함정,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역학입니다. 이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 모드로 들어가서 최근 시장에 쏟아지는 고위험 상품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5월 27일에 상장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들,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오를까 내릴까만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퀀트의 시야에서는 방향성 예측보다 이 상품의 구조적 결함을 정확히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보유한다? 그건 수학적으로 내 계좌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여버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기초자산이 100원에서 10% 올라 110원이 됐다가 다음 날 다시 100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쳐보죠. 기초자산은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첫날 20% 올라서 120원이 됐다가 다음 날 하락을 2배로 맞으면서 96원이 돼버립니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내 원금은 아무 이유 없이 4%가 날아간 겁니다. 이건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우리의 절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게임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리스크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웩더독 현상과 대규모 자금 유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조금은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들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든다면 과연 이 파생 상품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의 실제 본체 주가를 인위적으로 뒤흔들 수 있을까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2018년에 나온 권위 있는 학술 데이터가 이걸 정확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ETF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매일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고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진짜 가치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변동성을 시장에 억지로 쏟아냅니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이 ETF 지분이 늘어날수록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무려 16%나 뛴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6년 3월 홍콩 시장에서 아주 섬뜩한 프리뷰가 있었어요. 홍콩에 상장된 2배 SK 하이닉스 ETF가 있었는데 이 ETF가 장 마감 직전에 비율을 맞추려고 기계적인 매도를 쏟아냈거든요. 놀랍게도 그 1시간 동안 이 매도 물량이 전체 주식 거래량의 무려 60%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16%나 급락하면서 폭락을 심하게 키웠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퀀트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로 ISA와 IRP 계좌 한도를 꽉꽉 채우세요.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세 우위를 점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음의 복리 효과, 이 무서운 함정을 머릿속에 콱 박아두시고요. 마지막 셋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묻어두는 장기 투자용이 절대 아닙니다. 방망이 아주 짧게 잡고 철저하게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전술적 트레이딩 도구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자본을 불리는 건 다음 달이 뭐가 오를지 점쟁이처럼 맞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대값이 플러스인 수학적 결정을 지루하리만치 반복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르내리는 가격에 도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확률과 기대값에 기반한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400조 원의 거대한 머니무브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을 단단히 지켜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바람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